건설사 대란이라. 이제는요 줄폐업에서 대란위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올해만 2,300개 가까이 폐업한다 하는 전망까지 나오니까요. 시장은요 패닉 상태로 바뀌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건설사 수가 장난 아니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빠르고요. 시장에 종합건설사도 그렇고요. 전문건설사도 그렇고요. 동시에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종합건설사가 무너지면 전문건설사도 함께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줄폐업이 아니라 대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건설사들 이대로 가면 지방건설사부터 먼저 망하고요. 지방건설사 중에 종합건설사가 또 망하고요. 이제 중앙건설사 중에 작은 기업 먼저 망하고 대형 건설사도 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런 수순으로 가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 작은 건설사부터 시작해서 대형 건설사까지 위협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올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왜 PF 부동산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 한계 기업에 대해서 자구 노력을 강조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 짐작을 해왔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종합건설사가 얼마나 망하는지, 건설사 전체적으로 얼마나 망하는지. 지금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 1월에서 11월까지 말입니다. 종합건설사는 366개가 망했습니다. 작년 대비해 보면요. 작년은 214개거든요. 71%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종합건설사는요. 2021년만 하더라도 한 해 169개가 망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66개. 여기에다가 전문건설사까지 합치면요. 결국 말입니다. 2,095개까지 늘었습니다. 2,095개.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면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그죠? 한 달 남았으면 얼마나 더 늘 거냐. 지금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아마도 건설사들의 폐업은 더 커지기 때문에 적어도 2,300개가 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했던 그 상황 현실화된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건설사 폐업은 2년 10개월 새에 26.4%나 늘었습니다. 437건으로 말입니다. 1,658건이 2,095건이 됐으니까 건설사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그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상했던 것보다가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종합건설사만 딱 떼놓고 보면 말입니다. 2년 11개월 사이에 73.5%나 늘어났고요. 2020년 211개가 2023년 1월에서 11월까지 366개가 됐으니까요. 게다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71.1%가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빨리 시장은 냉각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건설사도 지금
망하는 것은요. 2년 11개월 사이에 19.5%가 늘었고요. 1447개가 282개가 늘어서 1729개까지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도 21%가 늘어난 수치예요. 작년 11월까지 1429개였는데요. 지금 2023년 11월까지 1729개니까 21%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버티다 이제 폐업을 한다. 이게 건설사가 빗장이 신세가 돼서 말입니다. 망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최근에도 말입니다. 남명건설이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들었을 겁니다. 만기 돌아온 12억 4천만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갖고요. 누적공사 미수금은 600억 원이나 있는데 12억 4천만 원을 못 막아서 부도 처리된 그런 사태가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건설사들요. 진짜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폐업이 이 정도지요. 앞으로 폐업을 할 그런 상황까지 가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잠재적 부실 기업은요. 종합건설사만 하더라도요. 지금 41.6%가 잠재적 부실 기업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요. 한계 기업이라고 해서요.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 다시 말해서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17.3%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잠재 부실 기업과 한계 기업을 따졌을 때 건설사들이 이제는 줄폐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망하는 그런 사태처럼 말입니다. 이 건설사의 대란이 터졌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현장 상황은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고요. 그 열악한 상황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는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내년 총선이 끝나고 구조조정을 단행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급한 것이 지금 부동산 PF 대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도 가기 전에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2021년에 연체율이 0.37%였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말입니다. 올해 3분기 9월 말이죠. 2.42%까지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2년 9개월 새에 45.2%가 늘기도 했고요. 92조 5천억 원이 134조 3천억 원이 됐으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하나 터지면 연쇄적으로 다 터진다. 이 말까지도 지금 현장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그것은 결국 말입니다. 구조조정에 어떤 신호탄이 강력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건설사들은 자금이 없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건설사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런 건설사들의 부동산 PF 대출의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목줄을 죄이는 것이 아니라 숨통을 끊어놓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은 더 많이 망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대형 건설사인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워크아웃이라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말이 나오잖아요. 뭐 설로 일주같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장에서는요. 태형건설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형건설 주가가 지금 전고점 대비해 보면 37.7%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2월 21일에 4,640원 하던 주가가 12월 14일 2,89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절대 연기나지 않거든요. 그만큼 태형건설은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 SBS를 포함한 태형건설의 어떤 그룹도
지금 어떤 자산이든 팔아서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형 건설사까지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중소형 건설사는 여지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중소형 건설사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게 전문 건설사 영역까지 가면 그 충격은 몇 배가 될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아픈 그런 추억으로 추억이라 사건으로 만들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말입니다. 건설사가 시작이 돼서 좀 더 큰 상황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요. 이게 금융의 충격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예, 금융의 충격으로도 충분히 금융의 충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금융의 충격이라는 게 말이 좋아 충격이죠. 이게 강하게 되면 금융위기가 온다는 뜻이에요. 금융위기가. 그만큼 상황이 지금 굉장히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아마 말입니다. 내년에 경기까지 더 나빠진다고 하니까 이게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아마 우리의 고통이 굉장히 커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라는 것은 보이는 지표, 좋은 지표도 많이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지표, 나쁜 지표도 많이 숨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어디로 갈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경기가 좋아질 거다. 금리를 인하하니까 좋아질 거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요. 예,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미국의 침체를 확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도 그렇고요. 신흥국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아니면 주변국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기 때문에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분명한 것은요. 건설 쪽은 이제 살얼음판이 아니라 점점 지옥이 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요. 조심하시되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왜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되나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분명히 위기 속에는 돈을 모은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환진 같은 경우야 제가 뭐 주식을 사서 팔고 이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불리하기는 하지만요. 분명히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지면요. 그 속에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아시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